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단대보고 총동문회 저는 사기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대단함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9번째 이야기, 제목은 이비인후를 강조하다를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초대한 동문은 우리 10기의 박재원 원장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본격적으로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대단함 유튜브로 진행하면서 혹시 이 옆에 박재원 원장님이 진행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채팅방 말고 가급적이면 댓글로 질문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선정되신 분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우리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질문 채택되신 분들한테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그 선물 하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협찬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오늘 그 상품인 커피 30개, 커피컵 30개, 그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스타벅스 10,000원짜리 상품권 30분한테 나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거 저기 이거 협찬해 주신 분이 우리 이기의 그 경기수 선배님이시죠? 그 전에 이분 현찰로 100만 원 그때 지원을 해주셨어요. 행사 한번 잘 해달라고 100만 원 지원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남았어요. 지금 계속 커피쿠폰을 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3장 준비되어 있어요. 5만 원권 3장. 요거는 우리 이기의 이정혁 선배님. 또 급조된 협찬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 칼라 레이저 프린터 맞죠? 네, 레이저 프린터 한 대 약 20만 원 조금 안 된대요. 그거 한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백화점 상품권하고 그 다음에 컬러 프린터 한 대는 우리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첨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첨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3322 3322 4300번입니다. 다시 한번 010-3322 4300번입니다. 네, 그거 거기다가 뭐라고 문자를 주시냐면 기수, 그 다음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같이 문자를 주시면 그분들 통해서 쿠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협찬품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분들한테 사실 프로필을 좀 받았는데요. 되게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직접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10기 박재영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단대보고 10기 박재홍입니다. 저는 우선 영훈 쪽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쪽 도성초등학교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대명중학교 1기 나오고 자랑스러운 단대보고 10기를 졸업하고 이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혹시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계기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건축학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동에도 멋있는 뭐 포스코 빌딩이나 여러 건물들이 생겼었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과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서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과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의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비인후과를 운영 중이신데 이비인후과가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진료를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번에 주제로 뭐 이비인후를 강조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주셨었는데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두경부, 얼굴 안면 쪽을 다루는 그런 분야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과 쪽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지금 개업하는 상황에서는 그 귀, 코, 목, 두경부, 뭐 안면 쪽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과라고 하면 문과이과가 아니라 이게 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이왕이면 지금 현재 위례 하나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신데 이왕이면 우리 홍보 좀 할게요. 여기 딱딱하게 뭐 우리끼리인데 뭐 위례 하나 이비인후과를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3분, 2분 정도?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저는 그 위례 신도시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이고 거기서 그 본원 원장님들 두 분 모시고 첫 번째 사진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울대에서 이제 그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로 개업하신 저희 동문 선배이신 8기 천병준 선생님도 여기서 같이 일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진은 지금 건배 제의를 하고 계신 저희 아버님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축사해 주시는 사진, 저 개업식 때 사진입니다. 아, 이제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거 좀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저희 너무 이제 사진을 많이 붙이고 그러면은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서 우선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조금 더 그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제 확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클리닉을 시작을 다시 좀 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지럼, 난청, 보청기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정확하게 진단하는 가장 좋은 툴인데 그런 수면 장애를 같이 수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술은 국수 마취, 전신 마취 다 해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호흡기과니까 폐기능 검사실 그리고 수술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 보기 위해서 CT실 운영하고 있고요. 부경부 쪽은 이제 갑상선 초음파 그리고 오늘의 얘기 그 큰 주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그런 클리닉인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해서 병원 내부에 음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진료볼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확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얘기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명이 좀 심해요. 제가 몇 살 때더라? 39살 때 한번 심하게 한번 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어. 그 다음부터 이명이 좀 왔는데 지금 벌써 한 십몇 년 됐죠. 근데 중간에 한번 치료하다 말았어요. 근데 그 정도도 치료가 되나요? 이명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긴 하는데요. 네. 그 우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귀 상태가 어떤지 네. 우선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 치료도 네. 그냥 뭐 하루 이틀 와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어떤 뭐 난청이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네. 주변 환경 같은 것도 같이 다뤄줘서 네. 그렇게 해서 좀 치료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명함은 몰라도 우리 박 원장님 그 명함을 잘 보관했다가 여기 우리 대단한 끝나고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코로나는 무슨 병이에요? 우선 오늘 이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이제 우리와 함께 가는가라는 주제로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인간, 포유류, 조류 등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분포가 넓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많고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이 빈번하고 하기 때문에 같은 종을 넘어서 교차 감염의 우려도 있고 요즘에 다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알파, 베타, 델타 뭐 최근에는 오미크론까지 해서 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그럼 예전에 저도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때 저도 한번 이제 사실은 확진 경험이 그게 언제더라? 2월 말 정도 됐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뭐 델타? 네. 네. 근데 델타니 뭐니 이게 사실은 같은 바이러스인 거예요. 같은 바이러스인데 좀 틀린 거예요. 무슨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네. 하나의 변이이고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알파베타 뭐 이렇게 뮤, 뉴, 오미크론 하는 것처럼 네. 약간의 그런 단백 그 약간 제조합돼서 나오는 변이일 뿐입니다. 큰 그럼 틀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안에 이런 감기, 이런 감기, 이런 감기 또 있고 네네. 이것도 코로나 영역 안에 또 이런 뭐 델타, 뭐 감마, 뭐 그다음에 오미크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준비한 것처럼 네. 이제 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그런 동물들에 많이 서식을 하지만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2003년도에 중국 광동성에서 유행했던 사스 그것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네. 최근에 저희 그 메르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이 여섯 가지가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최근 2019년도 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때 이제 노블한 그런 유전자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코비드 19입니다. 그래서 7번째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다른 거는 뭐라 그래 감기라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맨 처음에 불렸던 명칭은 제가 기억나기로 우한폐렴이라고 기억이 나거든요. 왜 폐렴이란 저기가 붙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데 예. 폐렴이라는 거는 우리 생사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예. 그런 심각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또 네. 따로 이렇게 이런 그 단어를 붙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되죠? 보통? 이게 전파는 주로 가장 중요한 건 호흡기 루트를 통해서 전파가 네. 되는데 비말 감염, 그러니까 침방울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고, 네. 뭐 이제 밀접한 접촉, 뭐 기침, 재채기 같은 것들이 이제 네. 공기 중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잘 되고요. 네. 뭐 그 악수하거나 그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그 악수 손으로 이제 입을 만지거나 뭐 그럴 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손 씻기가 또 중요한 거고 음. 또 여러 가지 좀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기가 자주 필요한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전파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어떤 조건에 틀려서 전파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 거네 그건. 예, 많이 밀폐된 공간에 많이 좁은 곳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리고 네. 이런 마스크를 없이 서로 그런 공기 전파가 될 만한 그런 공기 흐름도 없고 그런 네. 상황에서는 더 전파가 잘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전파는 주로 이 코로나 확진된 다음에 물론 증상이 생기기 직전이나 초기에 주로 전염력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증상 발생 1, 3일 전부터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고 증상 발생 7일 이후에는 생존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감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격리 기간은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7일로 되어 있고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제 질병관리청 연구에서는 8일째에도 배양이 됐었고 일본 연구에 따르면 10일째에도 배양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일부 물론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파 기간이 좀 더 길게 늘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3일 동안은 대면할 때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8일째는 10일째에도 바이러스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주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 거죠 그거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통계상으로는 그렇고 연구상은 그렇고 그래서 사실 뭐 일주일 뭐 열흘 지난 다음에도 검사를 해보면은 네. 뭐 그런 키트나 PCR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감염력과는 연관이 적기 때문에 적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꼭 신속항원이나 PCR 검사를 그 이후에 확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사실은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로 다 한번 직접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하고서 지금 다 음성이 나온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검사하는 거하고 전파되는 거는 약간의 갭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할 때 이제 감염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전파가 우선 잘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7일 또는 뭐 최대한 10일이 지난 다음에 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네. 그 감염력과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진단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데 이거 치료 저는 사실은 저도 감염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저는 사실 약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기약 낫는 거예요? 아니면은 꼭 약을 처방받아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다 이제 감기약 먹고 좋아지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치료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예, 그 증상에 따라서 대증 치료를 하고 네. 물론 이제 워낙 병이 중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나 뭐 항바이러스제 또는 뭐 그런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조절제제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딱 이것만 하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약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나올 텐데 뭐 제가 듣기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뭐 약을 수입을 했다느니 뭐 이런데 그 치료제에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금년 뭐 2월, 3월 이때부터 저희가 어, 그 화이자에서 나온 팍스로비드라는 약과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긴급 승인해서 그 MSD사에서 나온 라게브리오 캡슐을 이제 그 치료제로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팍스로비드는 이제 기존 그런 항바이러스제를 네. 니르마트 레비르라는 거랑 뭐 리토나비르라는 약들을 이제 조합해서 나온 그런 약제이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는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 효과나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도 처방을 좀 초반에는 좀 했지만 사실 저도 이 약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그냥 일반 대증치료하면서 다 잘 낫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저도 처방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확진되고 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땠냐면은 이게 열도 내리고 뭐 코맹맹이 소리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떤 회의 자리에 가서 미팅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장사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다른 때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노래방으로 비교를 하면 한 30분 정도 노래를 해야 3, 40분 정도 노래를 해야 목이 쉬었었는데 요번에는 코로나 이게 한번 확진되고 나서는 금방 좀 목이 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증세를 좀 많이 알았던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일종의 후유증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후유증이 많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상기도 쪽 감염, 특히 뭐 예를 들면 목이 아프다, 예. 뭐 기침이 난다, 콧물이 난다 그런 상기도 감염 쪽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억울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2월 말일쯤에 저기를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전에 3주 전인가 4주 전에 백신 이게 3차 백신을 맞았단 말이죠.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그 3주 정도 있으면 제가 듣기에는 이게 항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백신을 맞고 3주에 이게 확진이 됐어요. 근데 그런데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 백신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러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네.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 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네. 현재는 우선 맞아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다음 뭐 준비한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렇게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지 그거를 백신 헤지턴시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사진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accept or with confidence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맞는 음. 분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네. 맞아야 되긴 한데 정말 그래야 될까?라는 그런 분들부터 난 절대 안 맞을 거야. 근데 안 맞아도 될까? 또는 제일 어떤 분들은 난 이건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을 거야까지 정말 백신 맞기 전에 그거에 대한 생각이 다양한데 네. 저희가 그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좀 두려워서 또는 음. 효과가 정말 있을까? 네. 또는 뭐 나는 건강하니까 네. 또 뭐 난 감염은 완치가 됐는데 내가 왜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네.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많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네. 효과가 하지만 좀 있어요? 근데 그렇, 백신이? 그렇습니다. 효과는 물론 음. 있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은 백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아까 말씀드린 무슨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등등도 네. 지금 아직까지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 현재로서는 백신으로 프로텍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네. 이런 건데 미국에서도 CDC에서는 이제 5세 이상은 다 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16세 예. 이상 부스터샷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증화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걸로 지금 다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네.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중증화 또는 입원, 사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속속 나오고 있고 아, 다만 한계점으로는 돌파 감염이 물론 가능합니다. 걸릴 네. 수 있습니다. 그 제주에 보면 어떤 사람은 3번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네. 변이가 다양할 수 있고 저희 환자 중에서도 금년 1월 초에 걸렸었는데 네. 증상이 정말 딱 이
코로나 증상으로 해서 오신 분인데 예. 검사를 했더니 네. 그 PCR도 돌리고 했더니 네. 뭐 재검이 돼서 현재는 이제 90일 넘었을 경우에 이런 PCR에서 확진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네. 재검용으로 인정이 되고 또 46일부터 89일까지는 이제 증상이 있으면서 코로나 확진됐을 경우에도 재검용 인정이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 많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예, 그 백신에 대해서 더 얘기 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지금 뭐 1차, 2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백신을 물론 맞았는데 네. 3차까지 맞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4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4차 접종을 꼭 해야 되냐? 네. 부모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많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예. 저희 어머니도 오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야 되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논문 이제 준비하고 한 거를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예. 이제 뭐 슬라이드 보시면은 4차 접종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백신을 일찍 맞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금년 초에 연구한 데이터를 이제 NEJM에 올린 게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4차 접종을 했을 때 네. 3차 접종한 분에 비해서 코비드 19의 감염들과 그리고 중증화 비율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 이게 아무래도 걸리지 않게 100% 막아주는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중증화로 가는 그러니까 심각한 병으로 가는 그런 거에 대한 방어력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한마디로 안 걸리진 않아도 걸려서 덜 아프게는 한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거든 100% 좋고 이건 정말 100% 나쁘고 그런 네. 것도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백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를 해서 저희가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런 네. 것들을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판단을 할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접종률 현황을 보면 1차, 2차까지 해서 맞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8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80세 이상은 이제 부스터샷까지 해서 80%가 넘고 70대도 마찬가지고 60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스터샷까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접종한 데가 또 드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 뭐 하라 그러면 참 말은 잘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중증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보시면 연령 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50대 이전과 50대 이후로 많이 나누는데 네.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이런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네. 신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암 환자나 또는 비만, 이제 이게 수면 쪽도 많이 관여가 되는데 이제 호흡 부전이 있거나 이런 중증의 어떤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사망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흡연자나 또는 임산부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에 이 접종 군에 비해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사망 예방 효과도 90%가 넘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흡연자들은 얼마나 저기가 될까요? 이게 지금 데이터로는 1.9배니까요. 네. 네, 굉장히 큽니다. 아, 거의 한 2배 가까이 담배 끊으십시오. 네.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코로나 과연 끝날까요? 이게 코로나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 사실 제가 말씀을 들어놓고서. 정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빨리 끝나서 저희가 좀 자유를 찾고 싶고 네. 네, 정말 사랑하는 친척과 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같이 편하게 좀 자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 모여서 술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피해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저기 뭐 치킨집 하다가 사실 얼마 전에 폐업했습니다. 되게 많이 까먹었습니다.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게? 다들 바람대로 네. 코로나는 이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게 끝이라고 보는 것보단 코로나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부터 있어 왔고 네. 새로운 지금 코비드 19이 우선 생겨 있지만 네. 이 또한 극복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코비드 19이 제2, 제3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네. 것들을 다 같이 그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좀 지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앞으로 좀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전제 하에 뭐 새로운 나 좀 다른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는. 사실은 다른 거 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좀 잘못하면 망해요. 다른 거 혹시 이게 종식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이런 생활을 면해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예. 네. 저는 우선 제일 제가 원하는 거는 제 네. 슬라이드가 나왔지만 코로나 이 시기에 환자들 대하거나 이럴 때 네. 코로나 종식 이전에 제가 진료할 때 모습입니다. 그 D급 방호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구사 마스크를 쓰고 네. 페이스 쉴드를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진료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 어깨도 자꾸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고 몸도 음. 끝나고 나면 굉장히 결리고 힘들고 그러는데 네. 얼른 끝나서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장갑도 좀 안 끼고 이렇게 편한 모습으로 환자를 좀 대면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입어봤어요. 옛날에 방호복 이게 방호복 말고 저는 방진복을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30분도 못 입을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가 이게 뭐 끝나기 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켜왔던 방역 수칙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코로나 종식되면 그냥 안 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간이 바이러스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손 씻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씻기랑 기침 예절 그리고 자꾸 손이 얼굴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런 아우, 호흡 기계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제가 고치긴 고쳐야 돼요. 손 좀 묶고 싶다 이러고. 네. 손이 올라가면 저희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를 만진다, 귀를 판다. 그러면 네. 이제 외이도염도 많이 올 수 있고 피부를 많이 만지면은 피부 트러블도 많이 올 수 있고 이 손은 얼굴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기 자주 시키고 네. 이런 것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입니다. 백신. 백신. 네. 첫 번째는 백신. 두 번째는 손 씻기. 손 씻기. 네. 세 번째는 이거는 다 아는 얘기니까. 네. 그다음에 마스크. 마스크. 네. 이제 앞으로는 마스크는 여기 마스크가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긴 해. 근데 저는 좀 익숙하거든요. 원래 예전에 마스크를 많이 써서. 근데 원래 지금 사실은 여기 PPT를 준비를 했는데 뭔가 지금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그럴까?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대요. 네. 그러면 그 편하게 그냥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되게 개인적인 본인 건강 관리 좀 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한다. 이 정도? 예, 그 주변에 이제 뭐 동료 분들도 그렇고 네. 그런 건강 관리를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사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오히려 네. 제 건강을 좀 많이 걱정할 정도로 저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 관리 기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네. 그래서 남들한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무릎이 너무 안 좋은 분이 이제 뭐 뛰는 게 좋으니까 러닝머신 계속 뛰거나 네. 또는 그런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분이 운동 같은 피지컬 했을 때 이제 그런 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드러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운동 많이 땀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뭐 그분한테 이제 좀 더 해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물론 이건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그런 건강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이런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성인의 경우에는 뭐 A형 간염, 뭐 B형 간염, 파상풍, 일본내염, 뭐 대상포진, 폐렴균 등등 성인들도 챙겨야 될 수막균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챙겨야 될 그런 백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그쪽에 좀 투자하는 것도 큰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네, 만병의 이거 근원. 진짜 어려운 얘기 같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뭐 만병의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좀 아세요? 의사로서. 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네. 의사뿐만 아니라 아마 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인보다 저는 그러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식당을 한 적이 있는데 가끔 이제 병원에서 회식이 와요. 회식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우리도 보면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면 이게 술로 스트레스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취하는 정도 분들이 보면 이 의료계이신 분들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응급의학과 분들 한번 회식을 한번 하시는데, 그분들은 일단 술 드시는 거 보면 스트레스 받게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저희 단대보고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 동기들, 가끔 불러주시는 선배님들이 동네에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고, 그 밖에도 뭐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음, 건강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운동, 테니스나 뭐 골프나 뭐 수영이나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타나 뭐 취미 활동,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이런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골프 잘 치세요? 백돌입니다. 네. 골프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의사? 의사로서. 이거 재밌다, 이거. 네. 어떤 의사? 저는 이제 뭐 의과대학 다니면서 다 뭐 무슨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네네네. 것들은 제 입장에서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은 거는 아니었고요. 시간이 네. 지나면서 하나하나 좀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의사는 이제 가장 큰 힘이 네. 아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많이 알고 또 항상 배우려고 하고, 또 사소한 것도 좀 그 환자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이제 그 환자의 사소한 것들을 다 잘 알고 하면서 좀 케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환자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네. 그런 데서 이제 큰 힘이 이런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공부하고 환자를 생각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접속자가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50분 정도? 54? 오늘은 참여율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듣다가, 저기 하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우리 댓글로. 혹시 댓글 질문 올라오시나요? 보고 있는 거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은 제가 이게 저기 보는 게 아니고, 음,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거의 한 2년 됐죠, 지금? 예, 네. 2020년부터 1월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은 조금 기억나는 일이 계세요, 혹시? 네, 최근에 그 환자분이, 저도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2월, 3월 지나면서 굉장히 다들 이제 코로나 확진되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어, 저도 이제 환자 확진을 시키면서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도 지켜야 되고, 네. 저도 지켜야 되고, 다른 환자분들도 지켜야 되고, 이 환자도 안전하게 검사하고 귀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조금 환자분이 이제 가신 다음에 자기가 확진받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 듣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집에 가서 이제 저랑 통화하면서 좀 그런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갖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정말 챙겨줘야 할 것들이 많겠다 생각이 돼서,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진받은 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갖고 괜찮으시냐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네.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를 하면서 저도 물론 힘들고 다들 일적으로 힘들지만 그 걸린 당사자는 훨씬 더 심적으로 그리고 좀 많이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예. 이게 어느 분이 해주신 분은 모르겠는데, 이거 주신 게 이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질문자 이름? 여기, 요건가요?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저희 부인이 격리 해제 이후 2주 정도 있는데 계속 기침하고 편도가 부어있대.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요건가요? 요게 사기예요? 네. 네, 아주 요즘에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이런 걸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거를 이제 WHO 그리고 CDC에서는 약간 뭐 이제 WHO는 한 2달 이상, CDC는 4주 이상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되면 롱 코비드 또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또는 네. 코로나19 후유증이라는 용어로 이제 좀 설명을 합니다.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기침도 많고 목도 네. 아프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계속 아프다고 하고 어지럼도 많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후유증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혼자서 집에서 고생을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 네. 불안한 마음도 더 커집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중한 건지 아닌지를 병원에 와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혼자만 겪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병원으로 오셔서 네. 그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면 아마도 웃으면서 집에 가서 잘 회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질문 주신 분이 4기의 우리 이선철 농문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 신부가 아프다니까 빨리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질문. 우리 1기의 우리 홍식 형님 질문 주셨네. 질문 많이 하세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야. 코로나 증상에 비타민 C, 그다음에 오메가 3, 맥주 효모 등이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맞나요? 저도 그거는 더 연구 그 자료들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연구 자료들이 좀 얘기가 이렇게 많지만 의학적으로 딱 이게 정말 도움된다라고 하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오죽하면 제 집사람도 소아과 의사인데 네. 그런 것들이 그 흔히 수액의 비욘세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주사들이 도움된다라고 뭐 얘기도 하고 하니까요. 제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이런 비타민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면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뭐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액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액에도 그런 비타민들 들어가고 하는데 네. 그런 몸에다가 그런 아미노산이들 이런 거 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좀 흡수하고 하면서 네. 아무래도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은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몸에 좋다, 뭐 비타민 C, D, 오메가 3 이런 게 좋다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하는 건 다 좋다. 뭐 그 네. 말씀이신가요? 네, 어차피 면역으로 이기는 거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우리 어느 질문이지? 죄송한데 다음 질문 이거 보내주실 때 좀 잘라서 주세요. 어느 게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김동완. 이게 어느 게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방송 사고도 있어야 좀 인간적이죠, 뭐. 어느 거죠? 김동완. 이 얘기구나. 요거 질문. 코로나가 많아지면서 이비인후과에 어떤 질환이 많아졌나요? 코로나 환자가 많아져. 그렇지 않아요? 네, 기침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다들 잊고 지내셨겠지만 3, 4월 달은 또 알러지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콧물 뒤로 넘어가고 그래서 뭐 기침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네. 코로나 걸린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런 증상들이 조금 더 이런 환경적인 것과 개인 체질적인 것이 좀 복합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약 먹으면 또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기간을 약으로 편하게 넘어가시면은 잘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한번 좀 궁금해서 아까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질문 중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해야겠다. 요 질문이 뭐냐면 우리 김동화 동문이 몇 기죠? 16기 우리 김동화 동문이 질문이 되게 많아지요. 예. 지금 요 코골이 치료도 저도 궁금합니다. 양압기 착용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코골이 치료가 돼요? 코골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코골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면 무호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 몸에 만성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코골이 자체는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 숨어 있는 그런 무호흡이나 저호흡 자체가 더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네. 그 환자의 이런 코, 목 여러 가지 이런 기도를 확인을 하고 나서 네. 그에 맞는 치료, 뭐 수술적인 치료든 양압기 치료든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가 또 있거든요. 양압기나 또는 구강내 장치 그런 네. 치료 방법을 잘 적용을 시키면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삶의 질 그리고 건강 여러 가지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코골이는 좀 치료는 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이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죠? 네. 저는 이를 좀 심하게 달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두피젠트? 신약이라고 두피젠트를 맞자고 하는데 아시나요? 두피젠트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세요? 잘 모릅니다. 두피젠트? 두피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면이 많아서요. 네. 여러 가지.
이거를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패스. 혹시 이거 하시면 뭐 두피젠트라는 약이 뭐 어떤 건지는 모르시는 거죠? 네, 저는 좀 찾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게 관련된 내용이면 혹시 나중에 우리 영상 다 올라가면 댓글이나 통해서 우리 박 원장님께서 이게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으니까 댓글 통해서 질문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모르는 내용은 잘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 전문가한테 물어본 다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두피젠트 다시 알아보니까 두피 뭐 갈모질 수도 있는 거고. 네? 현식 치료제. 현식 치료제. 그거 공부하고 댓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혹시 어디 안 나갈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시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백신 부작용이 확인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네. 어, 확인된 게 뭐가 있을까요? 대략 있는 거 정도. 지금 이제 물론 뭐 그런 심근염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물 한 잔만 주세요. 흔치는 않고요. 그거를 정말 백신 부작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서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환자분들이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좀 중한 증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제 아는 선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병원이나 그런 전문가적인 얘기를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증상들을 좀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중한 증상인 경우에는 좀 더 상급 기관에 저도 이제 문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그런 어르신들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 차수에 백신 맞는 것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일선 의료 기관에서 안심시켜 드릴 건 안심시켜 드리고 정말 이거는 뭐 중요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커트할 건 커트해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해서요, 증상이. 증상이. 예. 근데 이게 백신 부작용이라는 게 꼭 백신 맞아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뭐 어떤 증상인데 백신을 맞은 다음에 해서 그게 이게 또 연관성이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만병 백신설이라는 얘기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간과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그 백신에 대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생겼나 너무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문제이고 정확한 건 아무래도 일선 의료기관 1차 기관뿐만 아니라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좀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나왔는데요. 국내 암 발생률 1위가 갑상선암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조언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갑상선 물론 뭐 기능 저하, 기능 항진뿐만 아니라 네. 갑상선 암도 굉장히 이제 그런 발병률이나 이런 것이 좀 높은 편이긴 하는데 네. 그 치료가 지금 우선 정확히 나와 있고요. 네. 그런 병리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물론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잘 치료하면 특히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은 네. 그런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갑상선암은 저희 병원에도 물론 초음파가 있지만 이런 피검사뿐만 아니라 그런 초음파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발견했을 때 그런 치료 방법이 아주 잘 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개인 병원이든 뭐 2차 병원이든 3차 병원이든 방문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갑상선 건강 관리는 이렇게 건강과 갑상선은 이렇게 관리해 줘라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자면 주기적으로 우선 만약에 뭐 피검사 같은 기능 검사를 확인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네. 네, 갑상선이 만약에 그리고 겉보기에 만약에 뭐 그냥 잡혀지는 큰 그런 동물 같은 게 좀 의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디를 잡아봐야 돼요? 여기 저 한번 잡아줘 보세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예. 여기 잡아졌을 때 어떤 붓기랑 뭐 이런 거? 예, 보통은 이제 딱 봤을 때 좀 그런 비대하는 소견이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초음파를 해보면
금방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일선 의료기관에 한번 내원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는데 오늘 출첵하시는 분들 그 댓글에다가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10-3322 4322 문자 한번 주세요. 기수,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한번 저기 할게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있으세요?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저도 찾아보고 계속 네. 또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단대보고 동문들을 위해서라면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나 그 포털에 검색하시면 그 위례 하나 이비인후과 그러면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 한번 여기 한번 알려주십시오. 전화번호는, 병원 번호부터. 031에 778에 6811입니다. 아 무슨 진짜 병원 홍보를 같아서 좀 뻘쭘하긴 한데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10기의 박재홍 원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그래가지고 우리 박재홍 원장님께 우리 사실 이거 사실 이 준비 되게 오래 하셨어요. 제가 한 4주 전서부터 미팅을 같이 했었는데 준비하셔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고생하신 우리 박재홍 원장님한테 총동문에게 이름으로 우리 고생하셨다고 우리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해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로 그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단대부고 10기 박재홍님. 오늘 29번째 대단함의 강연자로서 당신께서는 동문회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대부고 총동문회 발전의 기반을 닦아 다른 동문회원들의 훌륭한 기감이 되었기에 그 공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24일 단대부고 총동문회 일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오대 총동문회장 이순용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 좀 쉬셔야 될 텐데 이렇게도 대단함에 참석해서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내일부터는 많이 또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많은 소모임들이 이제 다시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또 못 만났던 이 동문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도 오고 그러시는 걸 보니까 이제 동문회 활동도 조금 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대단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5월이니까는요. 7월, 9월 한 2번 정도 저희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저희가 모이는 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단함은 지금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뭐 지금 오프라인 모임은 앞으로 저희가 상황을 판단을 해서 모일 수 있는 모임은 만들 것이고 또 저희 동문에서도 계속 참석을 할 테니까는요. 각 소모임들의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총무님들이 모임이 있으면 저희 동문회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참석도 하고 또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넘게 그 지속되어 온 가운데에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이 아픈 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저희 동문회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 한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5대 집행부가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6대 집행부가 들어오겠지만 그 전까지 저희가 그 총동문회의 어떤 영속성이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대단함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강연자로 나오신 우리 10기 박종 원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네 분을 추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 3장과 그다음에 칼라 프린터 1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 저한테 이렇게 메모장이 2장이 딱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 적힌 메모장인데 제가 사실 여기 어느 분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게 뽑을 수는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딱 걸리는 분을 예. 손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뭐 점자가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것도 이제 복골복이니까. 네, 원시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백화점 상품권을 받으실 분 첫 번째 분은 아, 네. 오기 김상준 동문.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서 한번 스톱 괜찮네요. 네. 자, 가겠습니다. 쭉. 오기 이상형 동문. 오늘 오기들이 많이 받아가네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스톱! 4기 이선철 동문. 예, 요 세 분이 이제 잘 적어 놓으셨죠? 이 세 분이 이제 백화점 상품권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한 명이죠.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스톱! 13기 박정우 동문이 받으시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 추첨이 끝났고요. 예, 하여튼 뭐 안내방송 잠깐 하실게요. 네, 안내방송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안내방송 보시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발전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내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협찬하신 분 3분 계신데 그 3분 소개를 먼저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백화점 상품권 협찬해주신 분 우리 이게 이정엽, 네, 이정엽 우리 동무께서 협찬해주셨고요. 커피 쿠폰은 어느 분이 우리 이게 경지수 선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컬러 프린터는 제발 좀 소개를 안 해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서 예, 3기입니다. 협찬해 주셨고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하고 당첨되신 네 분, 우리 오기의 김상준 또 오기의 네 분. 요 분들은 아까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렸을 거예요. 010-3322-4322-4300번. 여기로 문자를 주실 때 전화번호하고 저기 다시 한번 주소까지 문자를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3322-4300번.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